제10장 마령시내 1. 철목산. 강소성 일대에 있는 산으로 양의 창자 같은 미로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고산이었다. 진유걸은 농림 무리들의 추격을 피하느라 길을 재촉하다 보니 으슥해진 후에야 철목산의 험로를 걷게 된 것이다. 그는 매우 먼 거리를 걸어온 듯 전신이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벌써 이틀이 지났구나. 그동안 상세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성가량 진력이 회복된 것 같군. 진유걸은 중얼거리며 널찍한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상처에 약도 바를 겸 좀 쉬었다 가야겠다. 진유걸은 남아룡이 준 화석단을 꺼냈다. 그는 이제껏 그 약을 복용하거나 찧어서 상처에 발라왔던 것이다. 화석단을 대하자 문득 남아룡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아우야, 너는 이 형의 남은 인생까지 대신 살아야 한다. 정의롭고 현명하게. 이번에는 검존 사도철랑의 자애스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애야, 이 할미는 너와의 만남을 생애 중 가장 커다란 축복으로 여긴단다. 진유걸은 그들을 생각하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사도철랑과 남아룡은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유걸에게는 평생을 사귄 사람들보다 더 깊이 정든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남아룡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를 살리지 않았던가. 두 사람을 생각하던 진유걸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어마, 다 큰 사람이 눈물을 흘리다니. 어디선가 향기가 뿜어질 듯한 여인의 교성이 들려오는 게 아닌가. 진유걸은 흠칫 놀라며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당한 공력을 지닌 여인이군. 비록 일신의 내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지만 나의 청각을 벗어나다니. 혹 농림 인물이 아닐까? 어느 분이 몰래 보고 있는 게요? 썩 나타나시오. 그러자 2장 가량 떨어진 암석 위에서 얘의 그 아리따운 음성이 다시 흘러나왔다. 몰래 보다니요? 당신이야말로 남의 산의 양에도 들어오고서는. 그럼 이 산이 모두 당신 거란 말이오.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 상하의 거처를 침범한 무례한이에요. 진유걸은 같이 대화를 나누고는 있었지만 조금 얼떨떨하였다. 이 깊은 밤에 여인이 나타나 이 산이 자기 것이라고 어거지를 쓰다니. 실로 해괴한 일이로군. 당신은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구려. 이 진모는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진모. 호호. 당신 이름은 굉장히 우습군요. 진모라고. 그녀의 엉뚱한 말에 진유걸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수아. 낭자야말로 우습소이다. 내가 말한 뜻도 모르니 말이오. 그러자 암석 뒤에서 한 줄기 배경이 불쑥 치솟아 올랐다. 순간 진유걸은 눈앞이 환해짐을 느꼈다. 그의 전면 온통 하얀 배기로 차려입은 소녀가 생긋 웃으며 나타난 것이다. 이제 17, 18세 정도 되었을까? 소녀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송이 같은 느낌을 주었다. 삼단 같은 머리채는 발끝까지 내려왔고 발랄한 모습에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중원의 미인들과는 달리 풋과일 같은 싱싱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걸치며 아미를 살짝 찌푸렸다. 당신은 상아를 놀린 대가로 뺨을 한 대 맞게 될 거예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소녀가 슬쩍 허리를 퉁겼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모습이 진유걸의 면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아직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절묘한 신법을 지녔구나. 진유걸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휙! 일성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려왔다. 아! 진유걸은 얼떨결에 팔방풍영보를 신속히 전개했다. 비록 전력을 다할 수는 없었으나 원래 전륜한 신법이어서 그녀의 손속을 가볍게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묘령의 소녀는 진유걸의 예상보다 더욱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순식간에 진유걸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순간 진유걸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끼며 뒤로 몸을 휙 꺾어버렸다. 철판교법. 이것은 무리민들이 금기로 여기는 수법이 아닌가. 더구나 진유걸은 천하를 진동시키던 광열풍임해야. 진유걸은 재빨리 신형을 바로잡으며 지쳐들었던 소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노기와 수치로 인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소녀는 진유걸이 그토록 빠를 줄 몰랐다는 듯 기묘한 표정을 지었다.
낭패를 당한 진유걸로서는 몹시 기분이 언짢았다. 낭자께서 이렇게 무분별한 행동을 하시니 진모는 따끔한 교훈을 내려야겠소이다. 낭자께서 자초한 일이니 후회하지는 마시오. 그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신묘한 방위를 밟으며 상수를 찍듯이 날렸다. 히. 이 금나술은 강남에 자리한 소문파 철영보의 동문절에로 알려진 용호포박씨 비식. 평상시에 반밖에 안 되는 진력으로 시전했으나 상당히 매서웠다. 소녀는 가벼운 외침을 터뜨리며 어깨를 좌우로 흔들었다. 순간 진유걸은 소스라칠 듯 경악하고 말았다. 상아라는 소녀가 정확히 9명으로 분리되는 게 아닌가. 정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신법이었다. 이것은 300여 년 전 이미 실전된 환영분신대법이 아닌가. 진유걸은 상아라는 소녀가 펼치는 신법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9개의 분신들은 진유걸을 조일듯 사방에서 덤벼들었다. 진유걸은 그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가까스로 그녀의 공세를 피해내야만 했다. 만일 그가 팔방풍령보를 터득하지 못했더라면 벌써 낭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반대로 그가 부상만 입지 않았다면 소녀는 이미 진유걸의 금나수법에 걸려들고 말았으리라. 이들은 마치 철천지 원수들처럼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했다. 휘황한 월광 아래 신속히 몸을 날리는 이들 남녀는 얼핏 1000개의 선남선녀가 너를 띠는 듯한 모습이었다. 진유걸은 실상과 허상을 분별치 못하고 기력만 소모해갔다. 얼마나 싸웠을까? 너무나 많은 진기를 소모한 진유걸은 어깨와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체내의 기혈이 격탕되며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쿵. 다음 순간 그는 한 움큼의 핏덩어리를 쏟아낸 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잠시 후 소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쓰러진 진유걸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상아는 진모라는 사람이 병에 걸린 줄은 정말 몰랐어. 그녀의 별빛같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는 금시 눈물이 고였다. 진모, 당신이 깨어난다면 상아는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하겠어요. 상아는 문득 진유걸의 입가에 묻은 피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기겁을 하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를 어쩌나. 소녀는 얼른 진유걸을 안아 올렸다. 그 순간 소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감정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비록 진유걸을 안고 있었으나 그녀의 발길은 무척이나 가벼웠다. 상아의 친구라면 할아버지도 진모를 꼭 낫게 해주실 거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몸을 날렸다. 옷자락 날리는 일진의 소성이 들린 후 장내는 고요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허공에 떠있는 달빛만이 그들이 지나간 자취를 더듬으며 휘광을 발하고 있었다. 진유걸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눈을 떴다. 그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자신이 침상 위에 누워있음을 알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실내는 정적이 감돌았으나 매우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바닥에 깔린 청색 융단과 중앙에 놓인 호피 가죽의 탁자,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청동향로.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향내가 진유걸의 잠을 깨운 것이다. 한쪽 구석에 있는 서가에는 수많은 고서들이 빽빽한 수림처럼 들어차 있었고 벽면에는 고상한 장식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중 한 곳을 본 진유걸의 눈이 살짝 찌푸려졌다. 상로쌍검. 내가 지녔던 검을 저기에 걸어 놓다니. 그는 그제서야 산속에서 만났던 소녀와 싸우다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광열풍이 야생녀 같은 소녀에게 패하다니. 이것을 누가 믿겠는가. 후후.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상체를 일으켰다. 기이하게도 가슴과 어깨의 상처는 물로 씻어내린 듯 말끔하였다. 다만 아랫배 단전 부근이 가끔 따끔거릴 뿐이었다. 스르륵. 이때 방문이 열리며 노소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진유걸과 시비를 벌이던 백의 소녀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가슴까지 내려오는 미염의 홍안이었으며 풍채가 좋았다. 한 쌍의 눈에서는 자애로운 빛이 흘렀고 붉은 입술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기가 길게 늘어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었다.
노인은 진유거를 보더니 무척 기뻐하였다. 이제야 깨어났군, 젊은이. 진유걸은 노인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가 미흡하여 고인의 선거에 누를 끼쳤습니다. 노인은 활짝 웃으며 손을 좌우로 흔들었다. 아닐세. 이게 다 내 손녀의 불찰이야. 그리고 그는 말을 하다 말고 진유걸의 얼굴을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진유걸이 의아한 얼굴을 하자 노인은 의자에 앉으며 진유걸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젊은이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자네의 체내에는 소온산의 독성이 들어있었네. 진유걸은 그의 뜻밖의 말에 기절초풍할 듯이 놀랐다. 소온산이라면 칠보단장, 일적봉우, 산온수 등과 함께 손꼽히는 독약이 아닙니까? 노인은 독에 대한 그의 지식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그걸 모르고 진기를 과다하게 낭비하여 그만 혼절하게 된 것이네. 그러나 체내의 독이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오장육보가 타들어가 7일 내로 죽었을 걸세. 소온산의 무서운 점은 거기에 있지. 그럴 리가. 진유걸은 독에 중독당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므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상아라는 소녀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진모는 할아버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에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녀를 나무랐다. 상아야, 너는 이분에게 소엽이라고 불러야 한다. 진소엽이라고. 진소엽. 그녀는 나직하게 외워본 후 진유걸을 한번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켰다. 할아버지, 저는 진소엽의 약을 가져오겠어요. 진유걸은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하며 내심 생각에 잠겼다. 진정 순진무구한 소녀로군. 거기다 활발한 성격하며 마치 들에서 자란 한 떨기 백합 같은 소녀군. 그가 상아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아직 철부지라오. 인가와 떨어져 살다 보니 제대로 예절도 배우지 못하고. 노인의 늑수그레한 음성이 들려오자 진유걸은 그제서야 실수를 깨닫고는 얼굴을 붉혔다. 노부가 보건대 자네는 정파의 협사가 분명한 것 같군. 그런가? 진유걸은 움찔 놀라며 어설픈 미소를 띄웠다. 후배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두 가지지. 첫째는 자네의 몸에 난 도상일세. 도상이요? 기실 소온산의 독성은 도에 발려져 몸속으로 침투했으니 자네를 공격한 것은 분명 사파의 무리들이 분명하지 않겠나. 그제서야 진유걸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아, 흑시 삼수라의 귀두도에 소온산이 발라져 있었구나. 그 때문에 진원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던 거군. 그렇군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네는 상아와 상대하면서도 검을 사용하지 않았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소엽이 정파 인물임을 알 수 있었네. 진유걸은 문득 궁금한 듯 물었다. 노 선배님, 후배가 알기로는 소온산에 중독될 경우 극히 위험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 어찌 된 건지요? 특히 공력을 무모하게 끌어올려 전신에 퍼진 상태에서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네. 그렇게 된 상태라면 누구도 살리기가 힘들지. 진유걸은 노인의 말에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혹 선배님께서는 10대기인 중 한 분이신 마령신의 남궁 노 선배님이 아니신지요? 순간, 아니, 소엽이 어떻게 노부를 알아보는가? 그가 마령신의 남궁 태엽임을 시인하자 진유걸은 벌떡 일어나 폭언을 취했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희열과 놀라움, 비통함 등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후배 진유걸이 사백님을 뵙습니다. 순간 남궁 태엽은 영문을 모른 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협, 갑자기 이러는가? 진유걸은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세게 깨물며 울먹이듯 말했다. 저의 사부님은 강남태일자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무엇이 강남태일자가 진정 자네의 사부란 말인가? 그의 음성이 어찌나 컸던지 모옥이 흔들거릴 지경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늘 사백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아, 운제. 자네의 제자가 이토록 성장하여 유형을 찾아왔구먼. 마령신이는 마치 강남태일자에게 얘기하듯 중얼거렸다. 그때 남궁상아가 약그릇을 들고 들어섰다.
무슨 얘기들을 그토록 재미있게 하세요? 진유걸은 새삼 남궁상하를 다정한 눈길로 보며 호탈하게 웃었다. 하아, 사백님, 그럼 상하낭자는 저의 사매가 되겠군요. 이제부터 아메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상하도 이제 진 소엽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해라. 마령신이가 이렇게 말하자 남궁상하가 환하게 웃었다. 진 오빠. 진유걸은 오랜만에 포근한 기분에 휩싸이며 남궁상하가 갖다 준 약그릇을 비웠다. 마령신이가 그런 그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며 말했다. 앞으로 한 닷새 가량 더 이 약을 먹어야 하네. 그래야만 독성을 완전하게 몰아낼 수 있어. 마령신이의 말에 진유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궁상하가 원망에 찬 눈길을 진유걸에게 던졌다. 진 오빠는 그럼 일만 있다가 가야 하나요? 마령신이는 그녀의 실망하는 표정을 보자 마음이 아파왔다. 인적이라곤 거의 볼 수 없는 산속에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인데 그 섭섭함이 오죽하겠는가. 거라, 너는 7년 만에 이 모옥을 찾은 기빈이다. 이 사백이 너에게 몇 가지 전수해 줄 것도 있고 하니 한두 달 더 머물다 가는 게 어떻겠느냐. 진유걸로서는 더없이 기쁜 제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위종출과 백순혁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사백님, 그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제자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 그렇게 오래는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름까지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가 반달가량 묵겠다고 하자 남궁상하가 뛸듯이 기뻐하였다. 친구도 한 명 없이 심산유곡에서 외롭게 지내왔던 그녀가 아니던가. 그날 밤 진유걸은 마령신이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사백께서는 무슨 일로 이런 산중에 은거하고 계시는지요? 마령신이는 그의 물음의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진유걸이 환영분신대법을 단 열흘 만에 완벽하게 시전하자 남궁태엽은 혀를 내둘렀다. 과연 다르군. 소문대로 천하의 기재임에 틀림없어. 하아, 모두 사백님과 암의 덕택입니다. 독상도 완치되고 이제는 하늘도 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네 혹 영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가? 진유걸은 잠깐 생각해 본 뒤 대답했다. 영약은 복용한 적이 없지만 사부님께서 언젠가 금빛 나는 새알의 영단을 주신 적은 있습니다. 아, 그것이라면 언젠가 내가 아우에게 준 천령환단이겠군. 반갑자의 공력을 증진시킨다는 소림사의 대환단과 같은 효과가 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진유걸과 남궁상하가 위아한 얼굴로 그의 얼굴을 주시하였다. 자네 체내에는 기이하게도 한 가닥 암경이 흐르고 있어. 다시 말해 영약의 복용으로 이루어진 진원인 셈이지. 이것은 잠재되어 있는 힘인지라 자네가 바쁘지만 않다면 그것을 모두 진기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 정녕 아쉽군. 제자 역시 그러고 싶지만 이미 약속이 있는지라 훗날 반드시 돌아와 사백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제자는 영약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 혹시 어렸을 적에 복용한 것이 아닐까? 진유걸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려 했으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마령신이는 진유걸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는지라 얼른 화제를 바꾸었다. 자, 너희들은 여기서 무궁을 연마하고 있거라. 노부는 성령용골신단 때문에 약실에 들어가 봐야겠다. 마령신이가 사라지자 남궁상하가 어리광을 피우듯 진유걸의 팔목을 붙잡고 껑충껑충 뛰며 졸랐다. 오빠! 저번에 오빠가 하던 신법을 가르쳐주세요. 진유걸은 발랄한 남궁상하를 보자 조금은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띄웠다. 그건 팔방풍령보라 하는 신법이야. 건, 곤, 진, 감, 간, 손, 리, 태, 즉 8개를 이용한 신법이지. 진유걸은 서열천왕으로부터 배운 바 있는 팔방풍령보를 그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밖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각 파의 절초들을 모두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동안 보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다. 진유걸은 떨어지지 않으려는 남궁상하를 억지로 떼어놓고 간신히 천목산을 내려갈 수 있었다. 훗날의 만남을 기약하며 제11장 태명회 잉
쌀쌀한 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깊은 밤. 어둠이 깃든 대지 저 멀리 한 채의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몰아치는 추풍에 금시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장원. 모진 풍상을 겪은 듯 문짝도 떨어져 나가 있었고 담장도 군데군데 허물어진 것이 여간 흉측스럽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원의 편액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만화장이라면 당대 역용의 최고 권위자인 천면신홍 전우의 장원이 아닌가. 일순, 바스락. 메마른 나뭇잎이 바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한 인형이 등장했다. 강직한 인상의 베개 서생. 그의 등에는 두 자루의 검이 교차되듯 매어져 있었다. 서생 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검의 명칭은 상노쌍검. 그렇다면 이곳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진유걸이 아닌가. 인피명구를 쓴 그는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눈빛으로 만화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전대가, 못난 제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반가워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군요. 정매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그는 감회가 깊은 듯 쓸쓸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휴, 만화장이 폐허가 되었구나.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주수연과 진유걸에게 인피명구를 주어 그들의 도주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차명을 당한 천면신홍 전우. 진유걸은 그의 잘려진 수급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침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며 만화장으로 들어섰다. 여기저기 널려진 기왓장과 무너진 건물들이 지난날의 번영을 암시해주고 있었다. 이때 돌연 극히 미약한 음향이 진유걸의 청각을 자극했다. 그것은 옷자락과 풀이 부딪히는 아주 경미한 소리였다. 후원 쪽이군. 그는 말과 함께 어깨를 가볍게 한번 흔들었다. 순간 그는 한 줄기 연기처럼 날아오르며 건물 지붕 위로 살짝 내려섰다.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10여 장 아래쪽에 누군가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울창한 잡초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는데 매우 우스꽝스런 자세였다. 벌러덩 드러누워 한쪽 손에는 술병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코를 후벼대고 있었다. 더구나 그의 생김새는 가관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추남이었다. 눈썹은 불장난하다가 타버린 듯 반밖에 없었고 눈은 새우처럼 가늘고 작았다. 게다가 코는 위치를 잘못 잡아 벌러덩 제껴져 있어 비라도 오면 순환을 겪어야 할 정도였다. 또한 그의 입은 메기처럼 큼직하여 소뚜껑 하나가 들락날락할 지경이었다. 진유걸은 그의 모습을 보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정녕 괴물이로군. 천하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지만 무척 배짱이 두둑한 자임에는 틀림없군. 그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그 추계로부터 3장쯤 떨어진 곳에 3명의 회의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계는 그 회의인들의 뒤를 추격해온 것으로 보였다. 진유걸은 추계가 쫓는 회의인들의 정체가 누군지 무척 궁금했다. 저들이 어떤 인물인데 저 괴물 같은 자가 쫓아다닐까? 진유걸은 지붕 끝에 몸을 바싹 낮추며 청각을 돋우었다. 그러자 한 회의인의 걸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된 사건으로 인해 해주님의 신경이 몹시 예민해지셨네. 광열풍난 자는 진정 신출귀몰한 자임에 틀림없네. 일순, 진유걸은 그들의 입에서 자신의 명호가 튀어나오자 바짝 긴장하였다. 이번에는 약간 간사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해주님의 신임은 더욱 확고해지지 않았나. 이 말에 진유걸은 뭔가 꼬리가 잡히는 듯했다. 이 자들의 해주라는 자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 모양이군. 강남무림의 풍운신마장 우열이나 강북농림의 비도혈객 왕우극을 조종한 인물. 그가 과연 누굴까? 진유걸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짐작하게 된 것이다. 우열과 왕우극이 죽었으니 배후 인물은 당연히 남은 하나를 신임하지 않겠는가. 이때 또 다른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쨌든 보내가 무림에 군림하게 될 날도 이제 멀지 않았네. 그건 그렇고 다른 친구들은 아직 소식이 없지. 그들은 하나같이 음흉한 얼굴에 태양열이 불쑥불쑥 돌출되어 있어 일견하기에도 하류배 같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웬 놈이냐. 갑작스런 고함 소리에 진유걸은 자신이 들킨 줄 알고 움찔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외침은 진유걸이 아니라
여유를 부리고 있던 추계에게 던져진 것이었다. 먼저 와 있던 3명 외에 다른 3명의 회의인이 안으로 들어서다 그 추계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추계는 정체를 들키자 믿을 수 없을 만치 신속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달빛 아래 그의 화려한 몰골이 모두 드러났다. 흡사 수세미처럼 뒤엉킨 머리카락, 너덜너덜한 의복, 거기다 평생 씻어보지 않은 듯대가 덕지덕지 낀 손발.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그래도 자신의 의복을 상당히 아끼는 듯 툭툭 먼지를 털며 들켰다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듯 투덜댔다. 제기랄. 20년밖에 안 입은 옷을 달려가며 숨어 있었는데 발각되다니. 그러자 6명의 회의인이 일시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상대의 걸레쪽 같은 옷과 그의 흉물스런 용모 때문이었다. 이 죽일 놈. 차림새를 보아하니 거렁뱅이 같은데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예 말아라. 한 명의 회의인이 욕설을 퍼부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흉폭한 기세에 추계가 자지러지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아니, 소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요? 그러자 나이가 많아 보이는 회의인이 나섰다. 이놈, 숨어서 우리들을 지켜본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란 말이냐. 그렇다면 소생만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공평하게 저 사람도 죽여야죠. 추계는 말과 함께 갑자기 지붕 위에 몸을 숨기고 있는 진유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간 회의인들은 화들짝 놀라며 그가 가리킨 곳으로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여우 같은 놈. 진유걸은 내심 한마디 욕설을 내뱉으며 신형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회의인들을 추궁하고 싶었던 참이라 망설이지 않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야! 추계는 그때를 노렸던지 대성일가를 터뜨리며 미끄러지듯 이장 밖으로 물러났다. 동시에 땅을 박차며 비스듬히 월광을 갈라갔다. 휘익! 그 일련의 동작이 어찌나 신속했던지 회의인들은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잠깐 사이 추계는 담장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한 회의인이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쫓아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3명의 회의인이 빗살처럼 신형을 폭사했다. 휙휙휙. 일진의 소성을 남기며 그들은 담장을 넘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 불쑥 담장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닌가. 으헉. 아. 추계를 추격하던 3 회의인이 기겁할 듯 놀라며 신형을 멈춰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로막은 물체를 확인하는 순간 더욱더 경악성을 내질렀다. 으아! 허! 쌍검을 둘러맨 백의 서생. 그는 분명 지붕 위에 있던 그 자가 아닌가. 그런데 어느 틈에 나라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다니. 회의인들은 그의 등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가 있던 지붕으로 고개를 돌렸다. 장내에 남아있던 회의인들은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3명의 회의인들은 순간 머리끝이 쭈뼛서는 듯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들은 공포심으로 사색이 된 채 일제히 외쳤다. 여기다. 그 소리에 놀란 나머지 3 회의인이 민첩하게 달려왔다. 그들 역시 경악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순애격인 중년인이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대단한 경공조회를 지니고 계시오야. 화로검 조모가 미처 고인을 몰라배었소이다. 진유걸은 그를 지그시 쏘아보며 코방기를 끼었다. 이제 보니 소호의 졸개들이었군. 진유걸은 화로검 조양기가 안희성 소호 일대를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순, 화로검 조양기는 진유걸의 반말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 조모를 알고 있다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 듯한데 시비를 걸다니. 매우 배짱이 두둑하시군. 대단자는 내 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본 공자가 알게 뭐냐. 화로검 조양기는 진유걸의 냉막함의 등골이 다 시려왔다. 내 놈은 이 조모와 본 태명회를 너무 얕보는구나. 그는 은근히 자신의 방파를 내세웠다. 태명회. 진유걸이 의아한 얼굴을 하는 순간. 흐흐흐. 본회의 위명을 들으니 오금이 저리느냐. 돌연 어둠 속에서 괴괴한 음성이 바람을 타고 새어나왔다. 이어 붉은 장포를 입은 오순가량의 노인이 유령처럼 등장했다. 그는 칠척에 달하는 키에 음침한 눈을 가진 인물이었다.
특이한 점은 그의 안면도 장포 빛깔처럼 새빨갛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달빛 아래에서 본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공포스러워 보였다. 정면 노괴 황원우. 진유걸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내심 경계했다. 그가 출현하자 화로검 조양기를 비롯한 나머지 5인의 회의인이 재빨리 폭권일례를 취했다. 소카들이 향주님을 뵙습니다. 순간 진유걸은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경악하였다. 아니, 정면 노괴는 사파의 거두로 알려져 있는데 겨우 한 방파의 향주급에 불과하다니. 실로 놀랄 일이로구나. 그가 이렇듯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정면 노괴 황원우. 그는 안희성 일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파의 거물이었으며 무림에서도 알아주는 고수였던 것이다. 일찍 무림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안희성의 최절정 고수로 알려진 금마혼 천신의 제자로 입문했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극양의 무공으로 알려진 태양경의 일부를 전수받았다. 그 때문에 황원우의 얼굴이 핏빛으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극양으로 이루어진 태양경을 연성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진유걸은 정면 노괴의 말투에 얼굴을 찌푸리며 그를 흉내냈다. 정면 노괴, 금마혼 천신은 요즘 잘 지내느냐? 진유걸이 금마혼 천신과 친구 사이인 것처럼 굴자 정면 노괴의 눈에서 무서운 살광이 뿜어졌다. 어린 놈,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것으로 미루어 사는데 염증을 느낀 모양이로구나. 그러자 진유걸은 유들유들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내 놈의 사부인 금마혼 천신도 본 공자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는데 정령 버릇이 없구나. 그 소리에 정면 노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노부가 50평생을 살았어도 너같이 무례한 놈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내 놈의 심장은 무쇠라도 된단 말이냐. 그가 고래고래 악을 써대자 회의인들이 진유걸의 주위를 빙 둘러쌌다. 돌연, 사. 정면 노괴의 입에서 죽음의 통첩장이 튀어나왔다. 그 순간 회의인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며 검을 퉁겨냈다. 차. 찰나 진유걸의 입에서도 기합성이 터지며 두 줄기 섬광이 허공을 갈랐다. 쇠쇠쇠쇠쇠액. 정령 전광석화를 방불케 할 전륜한 검법이었다. 회의인들은 단지 눈앞을 스쳐가는 빗살 같은 검기만을 보았을 뿐이었다. 다음 순간 그들은 각기 목과 가슴 부위 등의 극렬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아픔이었다. 이어 터져나오는 끔찍스런 단말마의 행렬들. 으아! 허! 크아! 구천지하로 떨어지는 절규성이 밤하늘을 무참히 찢어놓았다. 회의인들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썩은 고목처럼 바닥에 고꾸라졌다. 퇴검. 정령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검초였다. 당사자인 진유걸조차 자신의 전륜무비한 검세에 대해 놀랄 정도였다. 그러니 정면 노괴 황원우의 놀라움은 얼마나 극심할까. 그는 넉나간 사람마냥 진유걸을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노부는 이제껏 이토록 빠른 검법이 존재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진유걸은 그를 냉랭히 응시하며 한마디 던졌다. 태명회주란 자는 대체 어떤 인물이냐? 내 질문에 먼저 답해라. 대체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재차 물어오는 그에게 진유걸은 시익 웃음을 띄웠다. 태명회에서 지금 몹시 찾고 있는 인물이지. 순간 광혈풍. 정면 노괴는 혼비백산하며 주르륵 뒤로 물러났다. 그렇다, 노괴. 이제는 내 놈이 얘기할 차례다. 진유걸은 냉혹한 음성으로 재촉했다. 정면 노괴는 음험한 눈알을 굴리며 빠져나갈 방책을 궁리하였다. 나도 해주님의 정확한 내력은 모르고 있다. 진유걸은 그의 전신을 꿰뚫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냐? 사부님의 지시에 움직이고 있다. 금마혼 천신이 다시 무림에 나서다니. 재미있군. 그는 태명회에서 어떤 직책에 있느냐? 정면 노괴는 의외로 순순히 대꾸했다. 그 어르신은 태명회의 풍성당 당주로 계신다. 그의 말에 진유걸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금마혼 천신이라면 강호 배분이
각 문파의 장문인보다 높은 인물이 아닌가. 적어도 그러한 자라면 능히 한방파를 거느리거나 공봉의 위치에 있어야 하거늘. 한낱 당주로 있다니. 진유걸은 정면 노교의 입을 통해 태명회가 결코 평범한 집단이 아님을 깨달았다. 태명회가 어느 틈에 그토록 방대한 조직을 구축했을까? 여기에는 실로 가공할 음모가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가 태명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돌연, 섞어라. 어둠을 깨며 일진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튀어나왔다. 뒤이어 한 인형이 만화장의 담장을 뛰어넘어왔다. 그 뒤를 이어 10여 명의 회의인들이 절묘한 경공수를 발휘하여 쫓아왔다. 일견하기에도 먼저 담장을 넘어온 인형을 추격하는 광경이었다. 한데 뜻밖에도 그들 회의인을 피해 도주해온 인물은 좀 전 이곳을 도망쳤던 그 추계가 아닌가. 여기에 회의인들이 있을 줄 알면서도 다시 돌아오다니. 추계를 발견한 진유걸은 그의 엉뚱함에 일순 어이가 없어졌다. 정면 노계는 추계와 진유걸을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저 거지 녀석이 본회의 기밀을 2달 동안 염탐했다는 놈이군. 그러나 저러나 광열풍이 눈앞에 버티고 있으니 정말 낭패로군. 그가 망설이는 순간 추계는 진유걸과 정면 노계 사이로 끼어들어왔다. 이놈, 섰지 못하겠느냐. 회의인들은 고함을 질러대며 그를 잡기 위해 덮쳐들었다. 하나, 그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진유걸의 등 뒤로 숨으며 엄살을 떨어댔다. 아이고, 공자님, 이 불쌍한 추계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추계를 추격해오던 회의인들이 정면 노계를 발견하고는 멈춰서며 물었다. 향주님, 저 거렁뱅이 녀석을 어찌할? 그는 말을 하다 말고 문득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제서야 피를 쏟으며 죽어있는 동료들을 발견한 것이다. 진유걸은 정체도 모르는 추계가 자신의 등 뒤로 숨자기가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 보시오. 석자 밖으로 물러서시오. 강호인은 누가 등 뒤에 서는 것을 금기로 여김을 모르시오. 그의 음성에는 함부로 거역치 못할 위험이 내포돼 있었다. 추계는 그의 말에 섬찟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며 뒤로 2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어찌해본 공자를 골탕 먹이는 것이오. 진유걸이 싸늘하게 말하자 추계는 짐짓 진저리를 치며 엄살을 떨었다. 공자님, 만약 이 추계를 버리신다면 평생을 악몽 속에 헤매다가 결국은 접시물에 빠져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요. 그 말에 진유걸은 하마터면 박장대소를 터뜨릴 뻔하였다. 그는 웃음을 꾹 눌러 참으며 호통을 내질렀다. 본 공자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다니. 정녕 따끔한 맛을 보고 싶소. 그러자 추계는 금세 숨이 넘어갈 울상을 지었다. 소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공자님처럼 영준하시고 지혜가 번뜩이며 풍모가 당당하고 또 무예가 걸출하고 유리가 있으며 신의를 배반하지 않고 하여간 그런 분을 배우니 너무도 영광스럽고 황홀해서 실수를 벌인 것뿐입니다요. 진유걸은 그의 행설수설을 들으며 내심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리고 또 추계가 다시 말을 이으려고 할 때였다. 돌연, 타. 진유걸이 팔방풍령보를 시전하는 동시 철영보의 용호포박시비식 중 가장 현묘한 금나수법의 하나인 천지부동을 병력처럼 펼쳐냈다. 이 금나수법에 서열천왕의 신법까지 합세했으니 그 빠르기란 실로 빗살과도 같았다. 그러니 추계가 제 아무리 빨라도 그의 손을 감히 피할 수가 있겠는가. 헉! 창졸간에 진유걸의 소나기에 잡힌 추계의 얼굴은 완전히 경악으로 물들여졌다. 이럴 수가. 그가 사용한 수법은 철영보의 철학거수 철웅산의 금나술이 아닌가. 한데 본 공자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었으니 한번 당해보시오. 진유걸은 말을 맺으며 추계를 핵 던져버렸다. 아! 추계의 신형은 정확히 회의인들이 있는 곳으로 떨어져 내렸다. 일순, 그들은 흉폭한 살광을 바라며 추계에게 덮쳐들었다. 이야! 가거라! 한 회의인이 대가를 토해내며 추계의 천도려를 베어갔다. 쉬쉬쉬익. 예리한 건풍이 일어나며 한 줄기 섬광이 어둠 속을 뚫었다. 그러나 추계는 빙글 몸을 회전시키며 그 자의 공격을 무위로 돌렸다. 추계는 일단 정신을 수습한 뒤
아, 여보게, 천천히 하게나. 자칫하다간 이렇게 되네. 그는 다른 회의인의 검기를 유유히 피해내며 수중의 호로병을 휘둘렀다. 퍽! 두개골이 파열되는 듯한 음향과 더불어 단말마의 비명이 허공을 핥히었다. 으악! 회의인의 머리통이 으깨진 채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동료의 죽음을 확인한 나머지 회의인들이 더욱 광폭하게 날뛰며 추계에게 달려들었다. 이 놈아! 목숨을 바쳐라! 죽어! 그들은 일시에 몸을 날려 추계를 포위한 뒤 검을 난무하며 쾌속무비한 합공을 전개했다. 슈슈슈슈. 무시무시한 검기가 폭우처럼 쏟아지며 면밀한 검막을 형성했다. 추계는 절묘한 보법으로 검막 속을 누비며 호로병으로 검을 퉁겨냈다. 땅땅. 그때마다 검이 퉁겨나는 소리가 귀를 따갑게 했다. 그 정경을 물끄러미 주시하고 있던 정면노계가 돌연 입을 열었다. 광열풍. 본회에 관심이 무척 많은 듯한데 언제 한번 방문하겠느냐. 진유걸은 강호 경험이 풍부한 그의 노련한 말에 내심 냉소를 흘렸다. 여우 같은 늙은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겠다고? 하지만 본 공자가 내 놈의 꾀에 넘어갈 성시프냐. 글쎄, 정면 노계가 제사상이나 받으면 갈까? 진유걸이 차갑게 말을 내뱉는 순간. 으악! 추계 살려. 격전장으로부터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진유걸은 순간 민첩하게 몸을 날리며 쌍검을 발출했다. 신령 쌍광무. 츠츠츠츠츠. 마치 천지가 붕괴되고 해일이 휘몰아치는 듯한 기세로 몰려가는 검기의 소용돌이. 그것은 정령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검의 폭풍이었다. 이어 회의인들은 전신을 휘감는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으아! 허! 크! 폐부를 쥐어짜는 듯한 단말마의 비명이 튀어오르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혈우! 핏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며 생의 종지부를 찍은 회의인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퍽퍽! 끔찍한 음향이 울리며 장내는 한순간 아수라지옥을 연상케 했다. 광열풍 진유걸. 그는 검존 사도철랑의 가르침으로 검의 출수에 있어서만큼은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었다. 진유걸이 9명을 처치하고 장내로 내려선 순간 누군가 열심히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로 진유걸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추계가 아닌가. 그제서야 진유걸은 또 그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다시 만나게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주지. 그가 중얼거리며 정면노괴 쪽으로 돌아선 순간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정면노괴. 지금쯤 신이 나게 달아나고 있겠군. 하지만 후후. 진유걸이 어둠 속에서 의미 모를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의 의미는 강호랑군 제2권, 전세권, 제1장 달학원, 지은이, 유소백, 절강성 항주. 예로부터 이곳은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문물과 해운의 요충지로도 유명하였다. 장강 이남에서는 이 항주성과 호남성 동정호, 강소성 금능을 가리켜 강남 삼절경이라 불렀다. 아름다운 곳이니만큼 거리는 늘 풍류객과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그런 까닭의 주루나 기방이 가장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항주의 명소로 알려진 곳이 있었으니 달학원. 항주성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절경을 갖춘 거대한 장원이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루와 기방, 객잔의 형태를 모두 복합한 전무후무한 기원이었던 것이다. 천하의 미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있고 시와 음률이 선음처럼 흐르며 온갖 산의 진미와 백과향주가 산적해 있는 곳, 그야말로 천상과도 같은 곳이었다. 자연 수많은 영웅호걸과 부호, 고관대작들이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곳은 대가가 비싼 편이라 가산을 탕진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 앞에는 달학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항상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대지를 감싸는 사시경. 두두두두. 돌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때의 인마가 당당한 기세로 등장했다. 맨선두에는 흡사 전국시대의 장비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 말을 몰고 있었다. 위맹스러워 보이는 용모의 유성추를 꿰차고 있는 사내.
그는 바로 비영신성 위종출이었다. 하북성 청원에서부터 황금 500관을 호송해온 비표표국의 총표두. 그의 뒤로는 팔두마차와 표사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들의 행렬로 미루어 연운에서 항주까지의 뱃길에는 아무런 일도 없은 듯했다. 이때 팔두마차의 뒤편에서 말을 몰던 비표사홍 중 첫째인 비추서명 곽영상이 위종출의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총표두, 풍운서생과 백총표두는 어디 가신 겁니까? 글쎄요. 하지만 그분은 약속된 시각까지 반드시 돌아오실 거요. 총표두께서는 풍운서생을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그의 질문에 위종출의 입가로 가벼운 미소가 스쳐갔다. 그는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소. 필시 유명한 고인의 제자라 생각되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소. 우리 임무는 어디까지나 이 물건을 무사히 목적지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요. 비추서명 곽영상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그렇지만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다락원으로 운송하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말에 위종출 역시 동의를 표했다. 그것은 본인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곧 밝혀지겠지요. 총표두께서는 혹 그의 내력에 짐작가는 것이 없습니까? 방금 무림에서 강북농림맹주인 비도혈객 왕우극을 쓰러뜨릴 인물은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그러자 비영신성 위종출도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곽표두는 어찌 생각하오? 본인이 보기엔 그의 정체가 광열풍 아니면 탈혼사자라 생각됩니다. 위종출 역시 그렇게 짐작하고 있던 터라 덤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살 중 하나라. 그 정도의 실력이면 그럴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니 절대 발설치 마시오. 그때 곽영상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드디어 다락원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위종출이 알력을 돋구어 바라보자 한 채의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일순, 위종출의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다. 이제 불과 50여 장밖에 남지 않았다. 모두들 힘을 내라. 으랴라. 두두두두두. 오랜 기간 표물 호송에 시달린 표사들은 객잔을 보자 힘이 솟구쳤다. 잠시 후 표사들은 황궁의 입구 같은 다락원 정문 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그곳에 몰려있던 중인들은 때 아닌 표물마차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던졌다. 비표표국과 청원표국이라면 하북성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척 멀리까지도 왔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걸 보니 대단히 중요한 물품인가 보지. 사람들이 표사들에 대해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그긍. 다락원 정문에 그려진 아름다운 한 쌍의 봉황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금방까지 웅성대던 중인들이 모두 입을 다문 채 흥분된 시선으로 정문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단 말인가? 비영신성 위종출은 의아한 얼굴로 정문 쪽을 주시하였다. 일순, 다락원 안에서 5명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닌가. 마치 구름을 밟고 나오듯 가볍게 걸어 나오는 여인들은 매미 날개처럼 야른 나삼을 입고 있어 여인의 비경을 가린 천조각과 젓가리개가 보일 락말락했다. 정녕 사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만큼 농염하고 유혹적인 자태가 아닐 수 없었다. 사람의 혼백을 앗아갈 듯한 교태로운 걸음걸이, 비단 물결처럼 굽이치는 매혹적인 몸매, 천상의 선녀들을 방불케 하는 화용월태, 모두가 하나같이 전설 속에 나오는 천상의 항아 같았다. 그중 특히 중앙에 있는 여인은 파란 눈동자를 가진 늘씬한 팔등신의 미녀였다. 더욱이 그녀의 머리카락은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더욱 이국적인 멋을 풍겼다. 5 여인은 군웅들이 모여있는 공지 앞에 멈춰섰다. 모여선 중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5 여인들을 주시했다. 황금 마차를 호위해온 표사 일행들도 깊은 호기심을 나타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비표사홍 중 비천 검객 곽항이 물었다. 형님, 대단한 미인들이군요. 그런데 저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나온 걸까요? 비연수 곽구 역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글쎄, 두고 보면 자연 알게 되겠지. 이때 다락원을 나선 여인들 중 이국 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리고는 꾀꼬리가 지저귀는 듯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다락원을 찾아주신 빈객 여러분께 소녀 아홍을 비롯한 사군자가 인사드리옵니다. 이로 미루어 중앙의 미녀는 다락원에서 대단한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앙의 미녀, 즉 아홍은 천천히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했다. 하남성 영주현에서 오신 금창현 외 세 분 일행. 순간, 됐다, 됐어. 군웅들 중 제법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 중년인이 춤을 추듯 기뻐하며 한쪽으로 나섰다. 그들은 모두 살이 찌고 비단 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름난 부호들인 듯했다. 사천성 무산엽의 도수인 외 두 분 일행. 계속해 아홍이란 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중인들은 환호를 지르는가 하면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아홍이란 여인은 지금 다락원으로 들어갈 인물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응시하던 위종출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내저었다. 은자를 내는데도 순서가 필요하다니. 이거 우리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군. 그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아홍의 낭낭한 음성이 퍼져 울렸다. 마지막으로 무림에서 영명을 떨치고 계시는 신주사걸 일행. 이상입니다. 그녀의 외침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음성이 새어나왔다. 칫, 이번에도 틀렸군. 벌써 사흘째인데. 겨우 사흘 가지고 저기 서 있는 친구는 한 달이 넘었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또 하루를 묵어야 하잖아. 그러나 특이한 점은 모두 불평만 늘어놓았지 정작 포기하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위종출의 눈으로 백의경장을 차려입은 네 인물이 들어왔다. 하나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웅후한 인상을 풍기는 청년들이었다. 그들의 옆구리에는 삼척에 달하는 장검들이 걸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검술의 조예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신주사걸. 각기 문파를 달리하고 있는 이들이 만난 것은 2년 남짓. 정파무림의 후기지수들로 개개인 모두 특출난 재간을 지니고 있었다. 공명서생 재가루. 그는 늘 자신을 재갈량의 후손이라 내세운다. 그만큼 그의 두뇌는 탁월하고 판단력이 빠르며 기지가 영민하다. 신주사걸 중 중심인물로 모든 행동은 그에 의해 결정된다. 침착한 성격의 재가루는 소림파 속가제자이며 72종절의 중 사할가량을 터득한 영재이다. 매화절검 용호표. 소문파 매화보의 소보주인, 그는 호탈한 성품의 의기가가 넘치며 절강성에서 벌어진 한 비무대회에서 우승을 석권한 바 있다. 그의 동문절기인 매화칠식은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검초이다. 무영객 황보성휘. 화산파 제자로 과묵하고 냉혹한 인물로 특히 그의 경공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주로 타파의 신법에 관해 관심을 많으며 본문 무공도 상당한 경지에 이른 고수이다. 철웅거한 백공. 곤륜파 출신으로 장력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다. 보통 때는 유순하고 느긋하지만 일단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실력이 항우를 능가한다. 특히 그의 철웅뇌전장은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 위종출이 신주사걸에게 눈길을 주고 있을 때 호명을 당한 20여 명의 인물이 아홍의 뒤를 따라 다락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때 돌연, 멈추시오. 커다란 외침과 함께 두 필의 말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뽀얀 황진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마상에는 각기 노인과 청년이 앉아 있었다. 신주용검 백순혁과 풍운서생으로 역용한 진유걸이었다. 그는 안희성 만화장을 떠난 후 곧바로 항주로 와서 비표표국과 청원표국 일행들을 만난 후 다락원으로 갈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청원표국의 총표도 신주용검 백순혁과 동행하여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는 중인들 틈을 헤치며 아홍이란 여인 앞으로 다가갔다. 빈객께서는 소녀에게 어떤 용무가 있으신지요? 진유걸은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가서 원주에게 전하시오. 하룻밤의 사랑을 위해 황금 500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고. 순간, 예. 아니, 그럴 수가. 저 사람이 완전히 돌았군. 아홍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절할 듯 놀라 경악을 터뜨렸다. 하룻밤의 사랑을 위하여 황금 500관을 내다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진유걸의 광원의 표사 일행도 까무라칠 듯 놀랐다. 설마 그가 황금을 이런 곳에 탕진하려 할 줄이야. 그것도 단 하룻밤의 잠자리를 위해서. 군웅들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잇고 말았다. 본 공자의 말을 의심하는 거요. 그렇다면 좋소. 진유걸은 말과 함께 몸을 돌렸다. 그러자 아홍이 다급하게 그를 불러 세웠다. 그게 아닙니다. 공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어서 원주에게 이르시오. 아홍은 봄날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웃음을 흘리며 호명을 당한 20여 명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흑이의 동추를 찬 험상궂게 생긴 장안 하나가 나서며 진유걸에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 노마. 본좌는 양자강 일대를 주름잡고 계시는 장강학살이란 어르신이다. 내 놈은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경우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느냐. 그가 거칠게 나오자 위종출과 백순혁은 내심 긴장하였다. 그들은 진유걸의 가공스런 무학을 직접 목격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진유걸의 태도는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다. 형장, 정녕 죄송스럽게 됐소이다. 만약 형장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소생으로 인하여 피해보시는 분에게 모두 배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소이다. 이때 신주사걸 중 첫째인 공명서생 제가루가 나섰다. 우리가 양보하는 게 나을 것 같소이다. 상대는 다락원을 통째로 살 수도 있는 보화를 가지고 온 인물. 어찌 그런 사람과 상대가 되겠소? 여지껏 기다려왔는데 하루쯤 더 못 기다릴 것도 없소. 그가 담담히 말하며 물러서자 신주사걸의 나머지 3명도 그 뒤를 쫓았다. 무림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물러나자 호명을 당한 20여 명 역시 억울하기는 했으나 더 이상 나설 수 없어 모두 분분히 흩어져 갔다. 잠시 후 진유걸 일행은 아홍의 안내를 받으며 다락원 안으로 들어섰다. 일순, 안으로 들어선 일행은 마치 성경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받았다.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늘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쉬지 않고 지저귀며 날아다녔고 가지각색의 화초들은 향기를 물씬물씬 풍겨내고 있었다. 실로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황홀경의 극치이며 경탄성이 절로 흘러나오는 절경이 아닌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구중궁궐처럼 화려한 고대 광실 같은 누각이 즐비하다는 것이었다. 금빛 찬란한 정각과 누각들이 벽돌색의 기와를 구름처럼 늘어뜨린 채 그 위용을 자랑하였다. 별천지, 정령 다락원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무릉도원이었다. 진유걸은 갈림길에서 표사 일행들과 헤어졌다. 그들은 사군자라 불린 여인들을 쫓아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아홍은 진유걸을 누각으로 데리고 갔다. 연못 중앙에 형성된 백환한만의 가산 위에 세워진 누각은 정녕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려했다. 누각으로 가는 원형의 교각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은은한 비취색을 띠고 있었고 교각 하나하나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맑은 연못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다. 진유걸은 교각을 건넌 후 곧바로 누각 안으로 들어섰다. 공자께서는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원주께서 곧 이리로 납실 겁니다. 아홍은 공손히 고개를 숙인 후 총총히 물러갔다. 누각 안은 지극히 화려했다. 바닥은 하늘색 융단이 깔려 있었고 장방형의 탁자 위에는 화병이 놓여 있었다. 진유걸은 의자에 몸을 묻으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곳 원주가 서열천왕 혈영광군이 찾고자 하는 여인과 북기천왕 귀도교후의 거처를 알고 있을까? 원주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군. 그는 문득 중조산 절의 아래 위치한 망담수에서 비참한 생을 영위하던 서열천왕 혈영광군 마우성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분은 지금도 내가 3가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겠지. 그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만 한다. 진유걸이 독백을 하듯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다. 무엇인지 몰라도 각오가 대단하시군요, 공자. 옥쟁반에 은구슬이 구르는 듯한 교성이 들려왔다. 진유걸이 고개를 돌린 순간 세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세 여인 모두 화려한 궁장 차림의 면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중앙에 있던 여인이
향기를 뿜어낼 듯한 황홀한 오금을 발했다. 저는 다락원의 원주 아진이라 하옵고 이쪽은 시녀들인 향연과 향옥이라 합니다. 원주를 뵙게 되어 무척 영광이외다. 진유걸이 일어서며 인사를 하는 순간 원주 옆에 서 있던 향연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닌가. 하지만 다들 인사를 나누느라 그녀의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진유걸은 향연과 향옥을 물리친 후 다락원주 아진에게 물었다. 혹 원주께서는 사대천왕에 관한 것을 알고 계시오? 아진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소녀는 그 일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공자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소. 본인은 그것을 묻고자 불원천리 달려온 것이오. 그렇다면 전대 원주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니 그분을 만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진은 시비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지금 곧 전대 원주님께 황금 500관의 주인이 만나 뵙잔다고 전하거라. 시비가 나간 뒤 아진은 진유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무리민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특히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진유걸은 그녀의 말에 호기심을 느꼈다. 원주 같은 분의 이목을 끄는 영웅중걸이 누군지 궁금하여야. 호호,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라 공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왕실의 수연 군주님과 애정 도피를 한 천하의 대살성 광열풍입니다. 순간 진유걸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설마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벼로가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라 몹시 당황했던 것이다. 그래요. 아진의 얼굴은 면사로 가려져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소녀는 비록 그가 살성이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진유걸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어떤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 여인이 홍나의 정체를 간파한 것은 아닐까? 태명회와 다락원이 무슨 관계를 맺고 있기라도. 아진은 진유걸의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말을 이었다. 소녀는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 분과 감히 자리를 함께하는 꿈을 가끔씩 꾸곤 한답니다. 그때 밖에 나갔던 시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주님, 대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아진과 진유걸은 신형을 일으켜 세웠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곧 나오실 겁니다. 알겠소이다. 아진은 고개를 숙여 보이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진유걸은 주수연과의 일이 떠올라 우울해졌다. 그때 진유걸의 마음을 읽은 듯 향옥이 주안상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몹시 시장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소. 제가 잠시 공자님의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향옥은 그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술잔에 백화주를 그득 따라 바쳤다. 코를 찌르는 향기의 진유걸은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 말았다. 정녕 향기로운 미주로다. 내 비록 술은 즐기지 않지만 이토록 향긋하다며냐. 그는 가슴에 어린 핏빛 살기를 잊으려는 듯 또다시 술잔을 내밀었다. 향옥은 안주를 한 움큼 집어 진유걸의 입에 넣어주며 다시 술을 따라 주었다. 한 잔, 두 잔. 어느덧 진유걸은 한 병의 술을 모두 비우고 말았다. 그런데 원주가 여태 안 오는 거지? 진유걸은 은근히 취기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때 호련, 공자님을 이토록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정녕 송구스럽소이다. 나긋나긋한 음성과 함께 궁장 차림의 중년 미부가 들어섰다. 풍만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30대 여인. 갸름한 얼굴에 초생달처럼 새초롬한 눈썹, 그 밑으로 요염한 기운이 담긴 반짝이는 눈동자, 시원스럽게 솟은 콧날, 사람을 뇌세시킬 듯한 붉은 입술. 그 아래 이어진 목덜미선은 불룩한 젖가슴과 함께 육감적으로 보였으며 움직일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리는 둔부는 보는 이를 질식시킬 듯했다. 교태가 극에 달한 요부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중년 미부가 바로 전대 원주인 듯했다. 진유걸은 그녀의 요염한 눈길을 의식적으로 피하며 입을 열었다. 참으로 뵙기 힘들군요. 황금을 500관씩이나 가져왔는데도 말이오. 중년 미부는 사람을 뇌세시킬 듯한 미소를 머금으며 향옥에게 물러가라는 눈짓을 했다. 향옥이 물러간 뒤
중년미부는 의자에 걸터 앉자마자 다짜고짜 물었다. 혈영광군의 부탁을 받고 오셨는지요? 진유걸은 섬광 같은 눈빛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의 짤막한 대답에 중년미부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보다 공자님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유걸은 그녀의 태도에 의혹을 느꼈다. 무슨 말이오? 중년미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잔잔히 깔렸다. 수연 군주님은 공자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순간 진유걸은 커다란 쇠뭉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는 어찌나 경악했던지 벌떡 몸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그럴 리가. 그 바람에 체내의 한 구석에 몰아두었던 백화주의 치기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다. 금세 정신이 몽롱해지고 천지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진유걸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전신을 태워버릴 듯 후끈거렸다. 진유걸은 지면이 폭삭거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제2장 사라진 무공. 1. 얼마나 시각이 흘렀을까? 진유걸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사방이 온통 거울로 되어 있는 방에 누워 있었다. 여기가 어딜까? 그는 머리가 깨지는 고통과 함께 문득 중년미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수연 군주님은 공자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수연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 있다니. 진유걸은 머리가 터져나갈 것만 같아 두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수연, 수연, 수연. 그의 입에서 주수연을 부르는 외침이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수연, 말해다오. 결코 독고휘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그때였다. 그래요. 소첩은 그와 공모한 일이 없어요. 부드러운 여인의 음성이 진유걸의 귀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한순간 진유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바라본 곳, 그곳에는 한 여인이 다소곳이 서 있는 게 아닌가. 면사로 얼굴을 가린 여인, 그녀는 뜻밖에도 아진의 12 중 한 명인 향연이었다. 그대가 정령 수연이란 말이오. 흐흐, 공자님. 소녀는 진정 수연입니다. 순간 진유걸은 엄청난 충격으로 머리가 빙 도는 것을 느꼈다. 수연, 당신이 수연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려. 도대체 당신이 여기에 있단 말이오. 그리고 12의 신분으로 있다니. 도대체 어찌 된 거요? 어서 면사를 벗어보오. 진유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향연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사를 벗겼다. 찰나 아름답기 그지없는 주수연의 화용월태가 숨김없이 드러났다. 눈물로 범벅된 향연의 얼굴. 그 얼굴은 정말 주수연이 아닌가. 그 동안의 고초가 말이 아닌 듯 무척 여인 모습이었다. 아, 얼마나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그녀였던가. 그녀를 무섭게 증오해온 그였지만 내심 또 얼마나 보고파했던가. 그런데 그녀가 지금 그 모든 것이 오해라 하지 않는가. 수연. 진유걸은 신뢰가 무너져라 소리치며 주수연에게 달려갔다. 공자님. 그녀 역시 격동을 금치 못하며 진유걸의 품속으로 안겨들었다. 뜨거운 청춘을 가진 두 남녀는 또다시 떨어질세라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주수연은 다시는 진유걸을 잃지 않겠다는 듯 그의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당시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땐 탈혼사자의 눈을 속이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 그만하오. 모든 것이 내 불찰이오. 수연을 믿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수연을 믿지 못했기에 생긴 일이었소. 그동안 내가 수연을 오해해 더 미안할 뿐이오. 진유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이토록 자신을 갈망하는 여인을 의심하고 원망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진유걸은 주수연을 너무도 사랑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이었던가. 그녀를 되찾게 된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진유걸은 미친 듯이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맞닿은 입술. 진유걸의 체내에 잠재돼 있던 술기운이 그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진유걸은 입술을 떼며 그녀를 안아들며 침상 위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주수연은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내맡긴 채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다. 진유걸은 그녀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입술을 덮치며 옷을 벗겨내렸다. 문득 수연의 옷을 벗겨가던 진유걸의 손이 그녀의 가슴 위에서 멈춰졌다. 터질듯이 부풀어 오른 여인의 육봉. 진유걸은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그녀의 육봉을 움켜잡았다. 으흑. 수연은 아픔의 비명인지 쾌락의 신음인지 알 수 없는 비음을 토했다. 그녀는 전신으로 엄습하는 전율을 참지 못하며 몸을 비비꼬았다. 진유걸은 몸을 가볍게 떨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애무해갔다. 헉. 수연은 황홀한 교성을 흘리며 진유걸의 목을 휘감아 안았다. 그녀 역시 서서히 몸이 달아오름을 느꼈던 것이다. 이윽고 수연은 한 조각의 헝겊도 걸치지 않은 나신이 되고 말았다. 눈부시도록 황홀한 여인의 나체. 진유걸은 그녀의 나신을 감상하며 뜨거운 입김을 토해냈다. 아. 그도 재빨리 자신의 옷을 벗어 던졌다. 그들은 열기로 휩싸인 알몸뚱이로 서로 뜨겁게 감싸 안았다. 살과 살이 맞닿아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이 두 사람을 뜨겁게 휘감았다. 진유걸은 터질 듯 부푼 그녀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손으로는 탄력 있는 허벅지를 더듬어 갔다. 아. 순간 수연이 비음을 토하며 진유걸의 머리카락을 바싹 움켜쥐었다. 진유걸은 복받치는 정욕으로 수연의 자줏빛 유두를 질끈 깨물었다. 아. 수연은 금세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열기를 뿜어내며 교태롭게 몸을 비비꼬았다. 헉. 진유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의 전신을 격렬하게 애무해 나갔다. 그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수연은 악기 음률 같은 비음을 발했다. 아. 진유걸은 온몸을 태워버릴 듯한 욕정에 불타며 자신을 천천히 수연의 몸속으로 집어넣었다. 아. 찰나 수연은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교성을 내질렀다. 두 사람은 그 끝을 향해 치달렸다. 수연은 금시라도 숨이 넘어갈 듯 쾌감에 전율했다. 으흑. 진유걸은 극적인 순간을 향해 보다 박차를 가했다. 삐거덕 삐거덕. 드디어 두 남녀의 요란한 방사에 못 이긴 침상이 기음을 토했다. 열풍, 환희, 쾌감을 추구하려는 그들 남녀는 철저한 야수로 돌변해 있었다. 아. 허허. 원시적인 욕망에 휩싸여 몸부림치는 두 사람의 거친 숨결만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절정에 달한 두 마디 교성이 방안을 울렸다. 아. 잠시 후 소용돌이치던 방안의 열풍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밟는 듯한 뿌듯한 만족감으로 서로를 끌어안은 채 깊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때였다. 진유걸은 문득 체내에 있던 힘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을 미처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그는 잠속으로 깊게 빠져들고 말았다. 진유걸은 머리가 빠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다. 사지백회가 나른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마치 몇 해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는 지난밤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급히 주수연을 찾았다. 주수연은 언제 일어났는지 잠에서 깨어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 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로 주수연을 불러보았다. 수연. 정말 꿈이 아니었구려. 난 어젯밤의 일이 꿈인 줄로만 알았소. 그의 손이 막 주수연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팍. 갑자기 주수연이 오른손으로 진유걸의 가슴팍을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오. 진유걸은 순간 신음을 내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하게 질려갔다. 수연. 이게 무슨 짓이오. 그의 입에서 한 줄기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주수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얼굴로 냉소를 쳤다. 당신은 지금부터 생명을 구걸해야만 할 거예요. 진유걸은 그제서야 다시 한번 그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이? 이 더러운 계집. 진유걸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재빨리 진기를 끌어올렸다. 하나, 진기가 전혀 모아지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그제서야 진유걸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이 여부, 어떤 암수를 썼는지 당장 되지 못. 우, 그는 분노로 전신을 부들부들 떨다 말고 울컥 한 움큼의 서녀를 뿜어냈다. 호, 주수연의 웃음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진유걸의 가슴에 꽂혔다. 진유걸은 자주 섞인 중얼거림을 흘려냈다. 좀 더 현명하게 사리를 판단해야만 했다. 정의 눈이 어두워지고 사랑의 귀가 먹다니. 광열풍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았단 말인가. 진유걸은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주수연을 노려보며 외쳤다. 여보아, 내년은 대체 누구냐? 아이, 누구긴 누구예요. 당신의 수연이지. 주수연은 은근한 어조로 그를 희롱하였다. 진유걸은 모멸감으로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내년은 결코 수연이 아니다. 수연은 무궁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으로 문득 한 여인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여정, 너는 여정이지. 수연은 순간 쓰고 있던 인피명구를 벗었다. 아, 월하신녀 전여정. 광열풍 진유걸을 사모했던 여인. 여인이 있는 사내를 사랑했기에 비운에 길을 걸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 그녀가 지금 진유걸의 목전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한 것이다. 전여정은 비웃음이 가득 담긴 눈길을 진유걸에게 던졌다. 이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시는군요. 그토록 명석하시던 분이 내 꾀에 속아 넘어가다니. 정말 안 됐군요. 진유걸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는지라 몹시 가슴이 아팠다. 정매, 만화장에서의 너는 순진하고 꿈이 많은 소녀였는데, 그리고 광열풍이란 사람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소녀이기도 했죠. 그녀는 싸늘한 음성으로 비아냥거렸다. 진유걸은 괴로운 심정을 가누지 못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휴, 정매. 전 대가께서도 정매가 이러는 걸 바라시지 않으실 거야. 월화신녀 전여정은 공허한 웃음을 흘렸다. 후후후. 나는 할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을 잊지 못해요. 분명 할아버지께서도 당신의 한을 풀어주길 원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해선 나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전여정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난 반드시 할아버지와 나의 한을 갚고야 말겠어요. 그 음성이 어찌나 차갑던지 진유걸은 소름이 오싹 끼쳤다. 정매, 정녕 나를 용서할 수 없겠느냐? 용서요? 호,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당신 앞의 전여정은 예전의 전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순, 진유걸은 지난밤에 벌였던 정사가 떠올라 마음이 착잡했다. 어찌됐건 그는 그녀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미 세상을 등진 천면신홍 전우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 나를 어쩔 작정이냐. 당신을 가장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후 처리하겠어요. 여인의 한은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했던가. 진유걸은 가슴이 섬찟해짐을 느꼈다. 다음 순간 전여정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모든 무공은 폐쇄됐어요. 무공 폐쇄. 그것은 진유걸이 지닌 진원이 모두 상실됐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무학을 연성할 수 없다는 몸이 됐다는 말이 아닌가. 무리민에게서 무공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진유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는 너무도 엄청난 충격으로 신형을 휘청거렸다. 방 안에는 일순 침묵이 감돌았다. 그래서 정매는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졌느냐? 한참 만에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전여정은 무섭도록 침착한 그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연 천하를 뒤흔들 만한 광열풍답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나는 이미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그가 이토록 쉽게 생명을 포기하자 전여정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당신은 무공을 잃은 후에 살아갈 일이 두려운 모양이군요. 진유걸은 입가에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죽기를 자처하는 거죠? 진유걸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처연한 음성으로 말했다. 때때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는 것이 더 힘든 법이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더욱 괴롭히기 위해서 당신을 이대로 놓아주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너무도 비정한 전여정의 말에 진유걸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호, 당신을 놓아주기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죠. 좋은 소식. 무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단 말이냐. 무공을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천하에 그 해악이 없다는 산공분에 당했으니까. 산공분. 그것은 묘강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복용한 후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되면 체내의 진원이 유실돼 버리죠. 그만. 진유걸이 고함을 지르자 시뻘건 핏덩어리가 울컥 쏟아졌다. 그의 앞섭은 금시 붉은 피로 물들여져 보기에 끔찍하였다. 전여정은 그러한 진유걸을 냉혹한 시선으로 쏘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게 수연 군주 덕분이에요. 만약 당신이 수연 군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와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을 테고 무공을 잃지도 않았을 테니까. 진유걸은 침묵을 지킨 채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다. 그토록 선량하던 정매가 마치 나찰처럼 변했다. 이것은 다 내 잘못이다. 나는 입이 열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뜻밖의 말이 들려왔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란 수연 군주가 진짜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매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태성왕부에서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그녀의 말은 진유걸의 가슴을 묘하게 자극했다. 그럴 리 없다. 어제는 경황 중에 당했지만 그녀는 탈혼사자와 함께 잠적했다.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군요.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탈혼사자는 그녀를 태성왕야에게 돌려보낸 뒤 막대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남창왕부의 천우 공자에게도 받고. 그럼 수연은 지금 태성왕야 주웅에게 있단 말이냐? 그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신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더군요. 그 정도면 탈혼사자에게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순, 진유걸의 전신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전여정은 진유걸이 무공을 펼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주수연의 얘기를 들려준 것이다. 그리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애태우는 두 사람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즐거워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무왕동부에서 수연은 휘와 웃음을 주고받았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그가 의문을 잠겨있는 동안 전여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어요. 그것보다 내가 부탁한 일은 어찌 된 거냐. 황금을 500관씩이나 주었는데. 전여정은 그의 얼굴을 딱하는 듯이 바라보며 혀를 찼다. 어리석기는. 이미 사부님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어요. 기울다니. 누구에게 말이냐. 당신은 혈영광군의 부탁을 받고 왔죠. 찰나 진유걸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사부께서는 북기천왕 귀도교후와 협정을 맺었어요. 보다 큰 일을 위해서. 진유걸은 그제서야 사건의 내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때문에 정매는 멋진 복수를 하는군. 그래요. 하지만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난 반드시 당신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진유걸은 그녀의 눈빛에 섬뜩함을 느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럼 황금 500관과 표사들은 돌려다오. 황금과 표사들을 강태위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해도 어차피 우리 수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락원의 전대원주를 만나게 해다오. 전대원주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따져야겠다. 순간 전여정의 소매자락이 펄럭임과 거의 동시. 입 닥쳐. 짝. 오. 진유걸은 뺨을 호되게 얻어맞고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는 입에서 피를 뿜어내면서도 전여정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때 과연 대단한 놈이로구나. 혈영광군이 그래서 내 놈을 보냈겠지만. 낭낭한 음성과 함께 전대원주인 중년미부가 들어섰다. 그녀는 싸늘한 눈초리로
진유거를 응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여정이 밉지 않느냐. 정매가 이렇게 변한 것은 모두 내 책임이오. 나는 정매를 나무랄 수 없소. 순간 중년미부의 눈가로 기이한 빛이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이살의 명성이 천하를 뒤흔든 데에는 역시 이유가 있었군.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끝장이다. 그것이 모두 여정 때문인 대도 내 놈은 증오가 안 생긴단 말이냐. 진유걸은 입가에 흘러내리는 피를 소매로 닦아냈다. 자업자득일 뿐이오. 알기는 아는군. 전여정은 차갑게 내뱉고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전여정이 사라진 뒤 중년미부가 몸을 교태롭게 움직이며 진유걸에게로 다가왔다. 무궁을 잃었는데도 매우 의연하군. 어디 진면목이 어떤지 한번 볼까? 찍. 말과 동시에 진유걸이 쓰고 있던 인피명구를 뜯어냈다. 일순, 천하제일이라 할 수 있는 진유걸의 눈부신 진면목이 드러났다. 지혜와 예지가 가득 담긴 부리부리한 두 눈. 얼굴의 정중앙에 우뚝 자리 잡은 반듯한 콧날. 그 아래 사내의 정열과 의지를 담고 있는 조화 있는 입술. 정령 조물주의 완벽한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용모가 아닌가. 중년미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금세 음탕한 눈빛이 되었다. 아, 이살의 인물이 개세적이라 하더니 탈혼사자보다 더 영준한 것 같군. 진유걸은 그녀의 입에서 탈혼사자라는 말이 나오자 가볍게 전율했다. 탈혼사자를 본 적이 있소. 언제, 어디서? 중년미부는 음욕에 가득 찬 눈빛을 빛내며 은밀히 말했다. 그에 관해서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요? 너는 잠시 후 남문으로 내보내지게 될 거야. 거기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보원함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도록 해. 좋소. 거기서 기다리겠소. 한데 조건이 뭐예요? 본 공자는 지금 무궁이 폐쇄된 상태라 원주의 조건을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소. 중년미부는 의미 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약속 장소에서 밝히겠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누설해선 안 돼. 혹본 원주의 기분이 좋아지면 폐쇄된 무궁을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알려줄 수 있을지도 있어. 일순, 진유걸의 가슴이 커다란 기복을 일으켰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무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가 희망에 차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왔다. 12차림의 여인이었다. 공자께서는 소녀를 따라오십시오. 진유걸은 나가면서 중년미부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미 있는 웃음을 그에게 보냈다. 화당. 문을 닫아거는 거친 소리가 무궁이 폐쇄된 진유걸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 밖은 어느새 밤이었다. 진유걸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매, 내가 무궁을 잃음으로써 너의 증오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면 결코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진유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어둠 속을 걸었다. 그나저나 서열천왕 혈영광군 노선배님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난감하군.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다락원은 태성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 아, 혹시 원앙병내상기를 보낸 곳은 바로 다락원이 아닐까? 그리고 강북농림맹주인 비도혈객 왕우극, 풍운신마장 우열, 동정홍 천육, 흑시삼수라 등도 다락원과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정매가 말하기를 강태위에게 황금과 표사들을 돌려줘도 결국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 번가. 진유걸은 염두를 굴리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태성왕부, 다락원, 태명회, 분명 뭔가 있다. 이때 돌연, 땡땡땡. 장엄한 종소리가 밤하늘의 정적을 깨며 멀리 울려 퍼졌다. 그는 문득 전대원주와의 약속이 떠올렸다.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늦기 전에 어서 보원함으로 가야겠다. 방금 종소리가 들려온 곳이 보원함이겠지. 진유걸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무궁을 상실한 진유걸로서는 무척 걷기 힘든 길이었다. 약 반 시즌 가량 걸었을까?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걷던 그의 시야로 환하게 불을 밝힌 사찰이 들어왔다. 이곳이 보원함인 모양이군. 탕탕탕. 진유걸이 사찰문을 두들기자 잠시 후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니시오.
늑수그레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회색 가사를 걸친 노화상이 나왔다. 이곳이 보원함입니까? 보원함은 정 반대편에 있소이다. 이곳은 망정함이외야. 그 말을 들은 진유걸은 전신의 맥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한밤중에 종은 왜 치셨습니까? 노화상은 졸음이 오는지 하품을 크게 하며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이다. 소승은 다만 주지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외야. 진유걸은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평소에는 그 시간에 종을 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노화상은 자꾸 꼬치꼬치 따지는 진유걸이 잠옷 귀찮다는 투였다. 진유걸은 노화상의 말에 이상한 점이 많음을 느꼈으나 다락원 전대원주와의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다. 보원함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화상은 반대쪽을 가리켰다. 보원함은 저리로 쭉 가야 합니다만 여승들만 기거하는 곳이라 시주를 받아주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 가야겠소이다. 진유걸이 몸을 돌리자 노화상이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시주, 조심해서 다녀오시구려. 노화상의 말에 진유걸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보원함까지 갔다가 왜 다시 돌아온단 말인가? 이상한 스님이로군. 진유걸은 다시 오던 길을 밟아 더듬더듬 산길을 내려갔다. 이 보원함. 모두가 잠든 듯 사찰은 고요한 정적에 빠져 있었다. 이때 돌연 히 일진의 옷자락 스치는 소성과 함께 한 인형이 뜰에 사뿐히 내려섰다. 전신에서 요사스런 기운이 뻗치는 궁장 여인. 그녀는 바로 진유걸과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락원 전대원주였다. 누구 없느냐? 내공이 실린 그녀의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지붕 위의 기왓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릴 지경이었다. 잠시 후 몇몇 여승이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쫓아나왔다. 그중 나이가 제일 들어 보이는 여승이 이 한밤에 나타난 불청객을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미타불, 부인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납셨는지요? 중년미부는 그 여승을 주시하며 싸늘하게 외쳤다. 여기에 한 청년이 오지 않았느냐? 부인이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알 수 없으나 이곳은 비구니들만이 기거하는 성지입니다. 청년이라니요? 방치도 않으십니다. 중년미부는 냉소를 흘렸다. 그와 분명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 시각이라면 여기에 오고도 남을 시각이야. 늙은 여승은 만면에 곤혹스런 빛을 떠올렸다. 부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를 숨겨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군. 앙큼 떨지 말고 그 자를 어서 내놓아라. 여승들은 그녀의 어거지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인가. 이번에는 제법 용기 있는 젊은 여승이 나섰다. 부인께서는 그 사람을 잘못 찾아온 듯싶습니다. 이곳에 어찌 외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인이 아닌 남자가. 그러나 이미 음심으로 탄기가 넘쳐흐르는 중년미부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려올리 만무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이 안을 샅샅이 살펴봐야겠다. 중년미부는 몸을 돌려 법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여승들이 화들짝 놀라며 우르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니 됩니다. 신성한 법당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년미부의 눈썹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내년들은 모두 죽고 싶단 말이냐. 냉큼 비키거라. 그녀의 살벌한 목소리에 여승들은 머리끝이 쭈뼛서는 공포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여승들이 아니었다. 아미타불.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소이다. 부인은 늙은 여승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중년미부에게 일장을 얻어맞고 시뻘건 피를 쏟아내며 삼장 밖으로 날아가 곤두박질 쳤다. 스님. 여승들은 크게 부르짖으며 주지 스님에게로 몰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피를 꾸역꾸역 쏟아내는 그녀의 몰골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여승들이 그녀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할 때 중년미부는 법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법당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다만 정중앙에 놓여있는 부처가 자비로운 미소를 띄운 채
그녀를 주시하고 있을 뿐. 중년 미부는 불상을 힐끔 살피며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어리석은 것들. 저 따위를 믿고 본 원주에게 대항하다니. 중년 미부는 진유거를 찾지 못하자 내심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지 스님을 에워싼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승들을 보자 더욱 화가 솟구쳤다. 이야. 그녀의 쌍장에서 무서운 기류가 쏟아졌다. 슈웅. 마치 우레가 치는 듯한 음향이 울리며 태산 같은 경기가 휘몰아쳤다. 그것은 정녕 엄청난 해일을 동반한 폭풍이었다. 무공을 모르는 여승들이 어찌 그 무시무시한 장력을 피할 수 있겠는가. 파파파. 고막을 찢어 놓을 듯한 굉음이 터지는 순간 단말마의 절규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아. 으아. 으아. 여승들은 피분수처럼 내뿜으며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갈갈이 찢겨져 휘날리는 여승들의 옷자락에는 혈육이 묻어있어 보기에도 끔찍하였다. 중년 미부의 독수를 간신히 벗어난 여승들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연부를 외웠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러나 일단 마술을 뻗친 중년 미부는 손속에 인정을 두지 않았다. 에이, 가거라. 그녀는 대성일가를 터뜨리며 연신장력을 사납게 휘몰아쳤다. 여승들은 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아. 불문이 성역인 보원함은 금세 지옥의 혈육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피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고 절단된 팔다리가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정녕 공포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삽시간에 여승들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은 중년 미부는 아무 느낌도 없는 듯 중얼거렸다. 그 놈이 뭔가 눈치를 챈 게 아닐까? 실컷 즐긴 뒤 죽이려고 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군. 궁주님이 눈치채기 전에 어서 돌아가야겠다. 그녀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몸을 날려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참상은 실로 끔찍하였다. 너무도 잔인한 광경에 놀랐는지 달빛조차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보원함 앞으로 한 인형이 나타났다. 휴, 이제야 겨우 도착했군. 원주가 그새 왔다가 돌아가지나 않았는지. 진유걸은 걱정이 되어 급하게 문을 두들겼다. 쾅쾅쾅. 그러나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담을 넘어갔을 텐데. 주위를 휘휘 둘러보자 암자 옆에 한 그루 고목나무가 서 있었다. 진유걸은 잠시 망설이다 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보원함은 바늘이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에 쌓여 있었다. 모두 잠이 들었나 보군. 그는 보원함 안으로 내려선 뒤 조심스럽게 법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 진유걸의 발에 무언가가 밟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뿌드득. 이게 뭐지? 진유걸은 발에 밟힌 것이 뭔지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순간. 으아. 그는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피로 얼룩진 팔. 그것은 분명 절단된 사람의 팔이 아닌가. 진유걸은 그제서야 사찰 내의 피냄새가 진동함을 느꼈다. 대체 누가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진유걸은 벌떡 일어서며 주변의 장내를 훑어보았다. 아, 처절무비한 참상. 사찰 안은 피를 쏟은 채 죽어간 여승들의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진유걸은 이 믿지 못할 사실에 넋을 잃고 말았다. 이때 시체들 속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진유걸은 얼른 그쪽으로 다가갔다. 한 명의 여승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진유걸은 얼른 그녀의 머리를 부축하여 물었다. 스님,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승은 꺼져가는 눈동자를 간신히 뜨며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말했다. 중년. 이니 젊은 분을 아와서. 그 젊은이가 바로 나요. 내가 그 여인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소. 이는 자와 개를 맺은 뒤 죽이려고 했다고 말해. 그런 대공자가 없어. 수포로 돌아갔다고. 그녀는 끝내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 일순
진유걸은 뒤통수를 호되게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망정함의 종소리. 그 종소리가 나를 살렸구나. 종을 치도록 지시한 망정함의 주지스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예측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구이건 간에 분명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뇌리 속에는 노화상이 했던 말이 스쳐갔다. 시주, 조심해서 다녀오시구려. 진유걸은 벌떡 일어서며 망정함이 있는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진유걸이 망정함을 향해 힘을 다해 달리고 있을 때 삘리리리릴리 삘리릴리 어디선가 구성진 피리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서로를 깊이 사무정인들이 이별을 서러워하는 듯 혹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한 곡이기도 했다. 이상한 일이군. 이 깊은 산중 야심한 시각에 얜 피리 소리란 말인가. 피리 소리는 망정함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가깝게 들려왔다. 얼마를 더 갔을까? 마침내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빛바랜 잿빛 장삼을 걸친 사순가량의 중년인. 각을 이룬 얼굴에 칼날 같은 눈썹, 음침하게 자리 잡은 독사 같은 눈. 전체적인 인상이 대체로 험악해 보이는 중년인이었다. 진유걸은 인적이 드문 산중, 그것도 깊은 밤중에 그런 인물을 대하자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중년인은 피리 부는 일에 열중할 뿐 진유걸이 지나가도 아무런 시비도 걸지 않았다. 진유걸은 간신히 망정함에 도착한 뒤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 계십니까? 진유걸이 문을 미는 순간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다. 아까는 잠겨져 있더니 내가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인가. 스님, 주지 스님. 어휴, 오늘은 왜 이리들 귀찮게 군다지?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까 봤던 노승이 걸어 나왔다. 노승은 진유걸을 보더니 아는 척을 하였다. 역시 시주였구려. 과연 주지스님의 성견지명은 알아주셔야 한다니까. 주지스님께선 어디 계십니까? 늙은 노승은 안타깝다는 듯 혀끝을 찼다. 쯧쯧, 조금 늦으셨구려. 주지스님은 방금 전 어디론가 떠나셨소이다. 걸음이 원체 느리신 분이니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오. 진유걸은 한숨을 내쉬며 주지스님이 내려간 곳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사라지는 진유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노승의 얼굴에는 웬일인지 짙은 번민이 깔려 있었다. 진유걸이 가고 얼마나 지났을까? 노승이 우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스님, 죄송하오만 이쪽으로 온 젊은이 한 명을 보지 못했습니까? 어둠 속에서 갑자기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승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리자 언제 나타났는지 잿빛 장삼에 죽적을 든 중년인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쩐 일인지 살기가 내비치고 있었다. 늙은 화상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시주께서는 어인일로 이 야밤에 그 젊은이를 찾으시는지요? 그 놈은 살인녀. 방금 내가 보원함에서 오는 길인데 보원함 여승들이 모두 그 놈에게 참변을 당한 뒤였소. 그러니 지체 말고 그 놈이 어디 갔는지 알려주시오. 그는 매우 격분한 듯 움켜진 주먹을 바르르 떨었다. 늙은 화상은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렸다. 그럴 수가. 그 젊은이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아미타불.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 늙은 목숨이 간신히 살아났군. 어서 그 살인광이 간 곳을 알려주시오. 중년인의 재촉에 늙은 화상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바로 저 길로 갔소이다. 그가 가리킨 곳, 그곳은 진유걸이 간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 아닌가. 도저히 그 노승의 심중을 알 길이 없었다. 중년인은 싸늘한 웃음을 흘리며 노승이 가리킨 곳을 향해 훌쩍 몸을 날렸다. 기다려라, 살인마. 본 광운객이 내 놈을 응징하러 가마. 광운객. 그는 10대기인 중 한 명으로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나 있는 고수가 아닌가. 또한 그는 10대기인 중에서도 귀수도부 모용비와 더불어 젊은 편에 속했다. 노승은 사라지는 광운객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걷는 법, 업보와 윤회는 인간사의 법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 어찌 작은 소견으로 이치를 깰 것인가. 아미타불. 그나저나 광운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군. 광운객을 알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노승.
도대체 이 노승은 누구란 말인가? 진정 알 수 없는 노승이었다.